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강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역의 제정 목적과 연계된 역법 설계 과정의 구조적 대전제, 즉 모든 역법에는 공통적인 어떤 구조적인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역이 어떻게 유형이 분류가 되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예시들과 함께. 자, 그래서 보면은 역의 제정 목적을, 역을 왜 제정하느냐, 역법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사건의 발생 시점, 과거 사건이니까 요 역자를 쓰겠죠. 요 그칠지가 들어간 역, 역사, 즉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과거 사건의 발생 시점과 미래 사건과 관련된 특정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경우, 역을 제정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관리하는 거라고 간주한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과거 사건인 경우는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 6월 25일이라는 특정 역일에 발생을 했죠. 그죠? 그리고 미래의 사건, 농사에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보리는 흔히 망종 3일 전까지 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보리를 베기 위해선 내년에 망종 시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야 미리 보리 베는 걸 준비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특정 시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역의 제정 목적이라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떤 대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어떤 이런 개별 시점들의 개별 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한 개 이상의 필수적인 개별 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일방적 구조의 기관 개념이 필요한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가 내재된 무한한 기호 체계에 대응돼야 돼. 대표적 예시가 자연수지. 그런 거지. 6월 25일이라는 역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6월 25일, 그 하고 많은 6월 25일 중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만을 구분해주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 그게 뭐 1950년이라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 다 똑같아 보이는 6월 25일은 요 앞에 연도에 의해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즉 이거는 뭐야? 어떤 특정 시점에다가 특정 기간에 독립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시겠죠? 즉 독립성을 부여해준다는 거는 여기에 할당된 숫자들은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지금 연도가 어떻게 돼요?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고 있잖아. 올해 2024년, 내년 2025년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독립성이 부여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역법 체계에서 연도가 대표적인 요거죠. 순서가 내재된 무한한 기호 체계에 대응된 기간 개념인 거지. 독립성을 부여해주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다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해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너무 번잡해지지.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예수가 태어난 날을 1일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가 지났겠어? 뭐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365, 최소 이 정도가 지났겠지. 이거를 매일 하나하나에 다른 어떤 일들을, 다른 수치를 부여해도 되긴 하는데, 할당해도 되긴 하는데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간 개념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을 쓰는데, 이거를 다 쓰진 않아, 보통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 기간, 예를 들어서 아까 6월 25일이라는 역일이 있었죠. 이거는 매년 존재하거든, 6월 25일은. 즉 돌려가면서 쓰는 거지, 요 체계를.
1부터 12로 이루어진 월체계와 1부터 31일까지로 이루어진 일체계를 조합해서 계속 돌려 쓰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선택적이겠지. 그냥 다 이 개별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호체계만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 선택적으로 순환적 구조의 기관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요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순서가 내재된 유한한 기호체계야. 앞에서는 무한히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한한 기호체계라면, 이거는 유한한 거. 즉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일부 집합만 사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월을 표시할 때는 월을 표기할 때는 1에서 12까지의 자연수만 사용하잖아. 그지? 그죠? 2를 표시할 때는 1에서 31일까지의 자연수만 사용하잖아. 그리고 31일 지나면 다시 1로 돌아가고, 12월이 지나면 다시 1로 돌아가고, 결국 이거는 모양은 자연수지만 되게 반복해서 그냥 일부 집합만을 반복해서 쓰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건 뭡니까? 60갑자. 갑자년부터 시작해서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유술, 신유술, 해. 갑자에서 개까지 60개를 번갈아 반복해서 쓰고, 개가 끝나면 다시 갑자로 돌아가죠. 즉 60개의 기호만을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복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가? 앞에 그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에 의존하긴 하는데, 대신 역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호체계가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거죠. 1월에서 12월 혹은 1일에서 31일로 있고, 갑자년에서 개년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역법은 이런 어떤 특정 시점들, 독립성을 갖고 있는 시점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때, 독립성이 무조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 이 한 개 이상의 필수적인 무한한 기호체계는 이거는 필수예요. 근데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순서가 내재된 유한한 기호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이거는 선택적이야. 필수는 아니지. 필수는 아니지만 역법 전체에 엄청나게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즉 모든 역법은 요것들을 다층적으로 조합한 설계 구조를 채택하게 되겠지. 아시겠죠?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정 목적을 고대 중국 왕조에서 역을 왜 제정하였는가, 이게 한서편에 또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단어를 먼저 보면, 여기 보 있잖아. 보. 이게 보거든요. 여기에 붙은 보인데, 이게 뭐냐면 족보 보자. 족보. 그래서 어디도 쓰냐면 용법이 족보나 계보, 또 악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슷한 것들을 쭉 나열한 것들 있잖아. 족보도 사실 뭐예요? 조상들부터 후손까지 이름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계보도 마찬가지고, 뭐 식물학적, 동물학적 계보 같은 거나, 악보도 마찬가지죠. 음계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 비슷한 애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잖아. 이 역도 뭡니까? 역도 어차피 날짜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그래서 보를 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고, 이거 막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지. 고난, 액이야. 그래서 액대마다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액대마다 액은 요거 빼야 돼요. 옆에 거 붓을 빼고 요겁니다. 액대마다 액은 오른쪽에 요것만 쓰는 거야. 액대마다. 어쨌든 막히다, 고난, 뭔가 안 풀리는 거죠. 요거는
이거는 재앙액입니다. 재앙. 비슷한 뜻이죠. 재앙액. 그리고 쭉 보면 이거 길 옆에 붙어 있는 거. 높을 융인 거야. 그래서 융기하다라는 표현 있죠? 그때 쓰입니다. 그리고 융성하다라는 표현에도. 그래서 이거는 내용 위주로 볼게요. 자, 역보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정보 체계야. 그지? 아까 보가 뭐라고 했어요? 유사한 어떤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라고 했잖아. 족보처럼. 그래서 역보 또한 어떤 일련의 정보 체계이겠지. 자, 근데 중간에 내용을 봅시다. 사계절의 위치에 차례를 매기고, 구체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천문현상이 뭡니까? 태양이 어디 있나야. 그지? 태양이 28수상 연주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춘분점에 도달하면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점점 더워지는 거지. 동지점에 도달하면 밤의 길이가 극대화되면서 좀 추운 시기잖아. 즉, 사계절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뭡니까? 그거야. 태양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거거든. 황도상에. 이런 사계절에 태양의 연주운동 위치에 차례를 매기고, 2분 2지에 요거 나오는데, 2분 2지의 주요 마디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이건 위에 거랑 상통합니다. 2분 2지가 뭐냐면 그거야. 2분은 춘분 추분, 2지는 하지 동지거든. 결국 2분 2지는 24절기를 대표해서 말한 거겠죠. 즉 24절기라는 태양 연주 운동의 주요 마디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그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오성 간의 회합 주기를 예측함으로써 만나는 거죠. 다섯 오자 들어갔으니까 목화토 금수겠지. 그래서 오성은 이겁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것 간의 회합 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천문학적 현상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운육기에서 역법 관련돼서 결국은 추위와 더위로 대표되는 지표상에 일어나는 기후적 변화,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만물의 어떤 생로병사 현상이 일어나잖아. 이것과 천문학적 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해 헤아려볼 수 있는 일련의 정보 체계를 역보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보는 결국 뭘 반영해야 되느냐? 천문학적 현상을 정확히 반영할수록 좋은 역보인 거지. 오운육기적 관점에서. 그래야 이게 어떤 계절적으로, 그리고 만물의 생로병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뭐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명한 왕들은 과거의 천문학적 정보들, 역수라고 합니다. 이 아까 그 역자잖아. 역사할 때 여기에다 숫자인데 그냥 사실상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문학적 정보들은 다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니까. 그죠? 뭐 낮의 길이 뭐 61분, 밤의 길이 69각, 39각 이런 식으로 수치로 완전 나타나거나, 뭐 황도 태양이 환경 뭐 270도에 위치하면 동지가 된다거나, 어차피 다 숫자 싸움이거든. 그래서 역수라 해서 수라고 쓰였지만 사실상 그냥 천문학적 정보들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명한 왕들은 이렇게 과거의 천문학적 정보들이 정확하게 기재된 역을 편찬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삼통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쭉 볼게요. 계속. 특히 오성과 태양, 달 간의 회합 현상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표상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했겠지. 예를 들어서 미래의 행위에 대한 길흉 예측 근거로 삼았으니 이 모든 술수들은 역보에 기반을 둔다. 즉 역보가 정확해야만이 요걸 근거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명리학도 그거잖아요. 간지력을 기반으로 어떤 길흉이나 길흉 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간지력 자체가 정확해야만이 여기서 추출되는 이런 예측 같은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건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결국 정리하면 뭐야? 이 역이라는 거는 어떤 지표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천문학적 변화 현상들을 가급적 정확히 싣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천문학적 현상과 어떤 지표상의 변화, 이것들이 1대1로 대응되는가를 이렇게 편하게 알 수 있음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되는 거지. 그래서 역은 중요하다. 그래서 현명한 왕들은 역법의 제정에 조금 신경을 써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세 기재된. 그래서 중간에 요거 볼게요. 삼통이라고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거야. 세수, 즉 정월의 세 가지 설을 삼통이라고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편의상 현대인들은 세수가 뭐냐면 해가 바뀌고 나서 첫날, 그 해의 첫날, 즉 1월 1일이잖아. 현재는 양력 1월 1일인데 예전에는 이 세수를 갖고도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즉 자월이 세수다, 아니다 추월이다, 아니다 인월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삼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수에 따라서 어떤 의관 복색 같은 거 있잖아. 궁중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복색 같은 게 이것도 다 1대1로 규정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자월 세수인 경우는 적색으로 통일이 됐고, 추월 세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백색, 인월 세수에서는 흑색을 조금 많이 썼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잖아. 11월은 자, 이거는 주정이다. 그리고 12월인 축은 은정이다. 은나라에서 정월로 채택한 거, 이 말이야. 그리고 정월, 즉 인월을 정월로 채택한 거는 하나라다. 즉 주나라, 은나라, 하나라에서 각각 자월, 축월, 인월을 정월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던 게 계속 내려와서 나라마다 다른 삼통이 되었던 거지. 어떤 나라에서는 요걸 채택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요거를 인월을 정월로 채택하고, 그럼으로써 각각 요 복색 같은 것도 적색, 백색, 흑색으로 구분을 했었던 거지. 이거를 삼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세수, 각 해의 머리, 즉 정월 문제는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다뤄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게 나온 거야. 뜬금없는 것 같지만 요거 삼통과 복색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규정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대 중국 왕조의 역제적 목적을 받고, 그러면 지금 역법 자체가 한 개 이상의 필수적인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무한한 기호체계와 약간 순환적인 유한한 기호체계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역법은 어떤 거를 채택하고 있느냐면, 보세요. 자, 2010년부터 2050년까지의 동지점으로부터 산출된 40개의 1태양년의 길이가 있어. 이걸 보시면은 평균 값은 이래요. 365.24271이야. 그런데 이게 편차가 있거든. 최소값은 요거, 최대값은 요거로 각각 평균 1태양년보다 11분, 10분 정도, 대략 11분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 편차가 있거든. 편차가 있어서 그러면 이 1태양년의 길이도 주기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평균 대비 되게 뭐랄까, 되게 미미한 값이잖아요. 0.002% 정도밖에 안 돼. 표준 편차는 0.001%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되게 미미한 값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위 연이라는
상위 기관은 여기는 좀 주기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간주를 하고, 주기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간주를 하면 어떤 기호 체계를 여기 할당시키겠어요? 주기성이 없는 거, 즉 무한히 쭉 나가는, 아까 말했던 이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무한한 기호 체계를 대응시키겠지. 아시겠죠? 주기성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역법은 기준 시점을 제공하는 변화 양상 주기에 직관성이 약한 상위 개념, 즉 1태양년의 길이가 미세하게 변하긴 하는데 이거를 법칙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일방성을 띠는 기호 체계를 되게 부여를 하는 거야. 자연수 체계를. 그리고 역으로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주기의 직관성이 강한 하위 기관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 태음력의 월은 뭘 기준으로 규정이 되죠? 29.5일 주기의 달의 상방을 기준으로 규정이 되거든. 그치? 사기 됐다가 상현, 보름, 하현, 다시 삭.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대략 29.5일로 되게 정확하게 유지가 되잖아. 이처럼 어떤 외형적으로 주기성이 거의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거는 당연히 순환성을 띠는 기호 체계를 쓰는 게 좋겠죠. 합리적이겠지. 그래서 사계는 1일이라는 걸 좀 부여를 하고, 망에는 15라는 여기를 부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상현에는 7일에서 8일 사이라는 여기를 부여되겠고, 그죠? 그래서 순환성을, 이런 어떤 주기성이 강력한 천문 현상에 기반을 둔 어떤 기관들 있잖아. 이런 거에는 순환성을 띠는 기호 체계를 부여를 하는 거지. 태양의 출몰로 인해 규정된 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무한한 기호 체계가 대응되는 연도는 이런 순환성을 띠는 기호 체계가 할당된 하위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추가로 주입하게 된다. 아까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무한히 존재해. 근데 2023년 1월 1일이라는 어떤 기간은 유일하게 존재하거든. 왜? 2023년이라는 어떤 독립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역수가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슥슥 볼게요. 여기 주일자 체계까지만 볼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조합 양상을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역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제일 원초적인 거야. 한 개의 일방적 기간 개념만으로 구성된 역, 즉 순환적 기호 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체계지.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에요. 보세요. 어떤 제시가 있느냐. 특히 이거는 큰 수를 무리 없이 다룰 수 있는 컴퓨터가 연관된 체계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제시가 뭐가 있냐면 율리우스 일이 있습니다. 율리안 데이 JD라고 하는데 약칭. 자, 이거는 세계 표준시, 즉 유니버셜 타임을 기준으로 기원전 4713년 1월 1일 12시 정각이라는 시점이 있겠지. 여기에 0.00000을 할당을 시킨 거야. 자, 그럼 느낌 오시죠? 계속 뭔가 증가되는, 일방적으로 증가되는 수 체계를 할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보시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정확히 자연수 1이 증가돼. 아시겠죠? 이 말은 1초가 지날 때마다 얼마가 증가되겠어? 1을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으로 나눈 0.00001157이 증가되겠지. 이러한 수를 할당하는 체계가 율리우스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숫자 자체만으로 이 시점들의 독립성이 강력하게 부여가 되거든. 1대1로 완벽하게 대응되잖아. 그지?
단점은 뭐예요?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할당되는 수의 자릿수가 광대해질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2023년의 크리스마스 정오는 요렇게 돼. 끝에 JD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현대 시점을 주로 다룰 때 있잖아. 이럴 때는 되게 여기서 큰 수를 걷어내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240만 .5를 차감한 수정 율리우스, 즉 모디파이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1858년 11월 17일 9시 정각이라는 시점이 있어. 이거는 JD로 따지면은 240만이라는 큰 수가 되는데 MJD로 따지면 여기가 딱 0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을 다룰 때는 이 수정 율리우스율 MJD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숫자 자체가 다 작으니까. 그래서 스텔라리움에서도 요 율리우스율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뭔가 기간, 어떤 시점과 시점 간에 계산할 때 되게 편해. 그냥 뒤에 율리우스율에서 앞에 율리우스율을 빼면 그게 기간이 돼버리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기가 됐다. 이 두 개 계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윤달이나 윤일이 있잖아. 1년의 길이가 정확히 365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두 시점 사이의 기간 같은 거를 계산할 때는 이 율리우스 일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말한 거야. 이 스텔라리움 체계에서 마이너스로 연도를 입력할 때는 1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4712라는 거는 BC 4713년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0년이 존재하거든. 스텔라리움 체계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BC 4713년 1월 1일 12시 정각을 봤더니 율리우스 데이가 0으로 되는 거야. 0.00000 이거잖아. 대신 MJD 수정 율리우스 일은 이 율리우스 일에다 요거를 차감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240만 .5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6시간을 경과시켜 볼까? 그러면 12시에서 18시가 되겠지. 연월일은 똑같고. 그러면 6시간은 하루 중에 뭐예요?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정확히 0.25만큼이 올라가는 거지. 얘도 정확히 0.25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하루가 지났어. 1월 2일 12시 정각이 되니까 JD가 완벽하게 1.0000이 된 거지. 얘도 1이 차감이 되고 MJD도.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크리스마스 정오 있잖아. 2023년에 크리스마스 정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JD가. 근데 사실상 엄청 숫자가 커서 시인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240만 .5를 차가면 요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지. MJD를. 사실상 요 두 개도 1대1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한 개의 일방적 기간 개념만으로 구성된 역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율리우스 일입니다. 이거랑 되게 유사한데 뭐랄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요 기간을 제한하는 게 있거든. 이거는 사실상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원전 4713년 1월 1일 12시 정각 이후로는 완벽하게 다 1대1 대응되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좁혀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1900년 1월 1일에 자연수 1을 대응시켜.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율리우스율이랑 똑같이 1만큼 증가된 수를 할당하는 체계가 있거든. 이게 바로 엑셀의 날짜 연산 체계입니다. 그래서 1900 1월 1일 요 위에 거를 입력하고 이거를 표시 형식을 그 숫자로 바꿔주면 1로 바뀌어요.
요것도 바뀌고. 이게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날짜 간의 기간 계산이 엄청 쉽거든. 요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입력하고 요렇게 두 개를 입력하고 요거 빼기 요거 하러 가면 요거 빼기 요거 값이 나와. 45,284일이 도출이 되겠지. 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범위를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그거는 계산을 못 하더라고. 그건 좀 불편해요, 엑셀에서. 제가 9버전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버전 엑셀은 그렇습니다. 신버전은 이게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맥스로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 9,999년 12월 31일 요 295만이라는 수치까지 1대1로 대응이 됐고 요 이상 값에 대해서는 또 연산을 못합니다. 9,999년이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 현상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단위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그냥 이 스텔라리움 들어가서 해당 연너리를 치면은 이게 요 율리우스 일로 바뀌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되게 편해. 그게 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한 개의 일방적 순환적 기간만을 사용한 역의 예시고. 그죠?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한 개의 일방적 기간과 한 개 이상의 순환적 기간 개념이 다층적으로 연계된 역. 드디어 순환적 기간 개념이 하나가 등장하죠.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자, 한 개의 일방적 기간은 어때? 반드시 필수적이야.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지? 독립성 부여를 위해. 근데 여기다가 순환적 기간을 한 개만을 연계한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ISO 8601이라는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의한 국제 표준에 의하면 여기에서 서수 일자 체계라는 게 있어. 오디널 데이터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일방적인 년과 순환적인 일 조합만으로 날짜를 표기하는 거야. 월 다 제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근데 이거는 이 12월 25일이라는 거는 2023년에 359번째 날에 해당되기에 이 오디널 데이트 체계에서는 2023을 쓰고 이거 쓴 다음에 359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긴 하죠.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 주. 년 말고 주를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점, 기원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7일씩 몇 주가 지나서 현재는 몇 천주의 몇 번째 일, 월요일은 1일, 화요일은 2일 이렇게 할당을 시키는 거. 340주 6일, 52주 1일과 같이 일방적인 주와 순환적인 일 조합으로 구성된 역을 상상할 수는 있지. 만들 수는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편의상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의 일방적 기간 체계와 한 개의 순환적 기간이 연계된 어떤 역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한 개의 일방적 기간과 두 개의 순환적 기간이 연계된 체계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쓰는 거 이거잖아요. 그레고리력이나 율리우스력, 이슬람력이 연도는 일방적 기간을 사용해. 그 다음에 월과 일은 어떻게 돼? 순환적 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역은 요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체계를 구성된 역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기만 하세요. 아까 나왔던 거지. ISO 8601에 위크데이트 체계가 있거든. 주일자 체계인데 이거는 되게 특이해. 자, 연도가 일방적인 건 똑같은데 월을 쓰지 않고 순환적인 주를 써. 어떻게 보면 이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건 일방적인 주였잖아. 근데 이거는 순환적인 주와 순환적인 일도 아니고 주일이야. 주일. 위크데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21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거는 일방적인 어떤 기호체계야. 근데 52번째 주라고 해서 W50이라고 쓰고 그 52번째 주 안에서 6번째 날이기 때문에 6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체계가 있어요. 이거를 주일자 체계라고 합니다. 즉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하면 2021년에 포함된 여러 개 주 중에 52번째 주가 있고 그 52번째 주 중에서 6번째 날에 해당되는 거지. 아시겠죠? 결국 이것도 이 주를 계속 매년 번갈아 쓸 거 아니냐. 그죠? 50 몇 개를 번갈아 쓰겠지.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W1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몇 개가 있어요. 7일이 있으니까 요 두 번째 거도 당연히 1부터 7을 번갈아 쓰는 거지. 이거는 W1부터 50 몇 가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 두 개의 어떤 순환적인 기호 체계가 한 개의 일방적인 체계와 조합된 어떤 날짜 표기 시스템인 거지. 자, 이거는 한 번 더 조금 더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됐는데 1월 1일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인 거야. 그러면 금, 토, 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만약에 어떤 일이 시작된다고 하면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첫 번째 주는 3일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때부터는 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 어떤 경우는 1월 1일이 화요일이야.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일. 만약에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주는 무려 6일이나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해의 첫 번째 주로 간주하기가 합리적이겠지. 왜? 월요일을 하루만 전년도에 포함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무려 앞에 4일이 전년도에 포함된 주인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어떤 새로 바뀐 해의 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 애매함이 요 두 가지의 설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 번째 요일을 일단 규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주일자 체계에서는 한 주의 첫 번째 요일을 월요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은 무조건 이 위크데이로 볼 때는 1이 할당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요일은 당연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크데이 7이 할당이 되는 거지. 그럼 6은 뭡니까? 여기서 6은 토요일인 거지. 52번째 주의 토요일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연도의 첫 번째 주는 해당 연도에 1월 1일이 포함된 주가 아니라 무조건 어떤 1월 1일이 포함된 주를 어떤 연도의 첫 번째 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해당 연도의 날이 절반 이상 포함된 첫 번째 주를 어떤 연도의 첫 번째 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월요일을 어떤 한 주의 첫 번째 요일로 일단은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연도의 1월 1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들어있어. 이러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월요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연도의 1월 1일이 월요일이라면 월화수목금토일 무려 7일이 전부 다 어떤 연도의 첫 번째 주가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1월 1일이 목요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은 1월 1, 1월 2, 1월 3, 1월 4. 그 전 월화수는 어떻게 돼? 전년 31일, 30일, 29일이 되는 거지. 자, 이 주는 어느 연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반수가 넘지. 그래서 새해의 주에 속한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월 1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는 새해의 주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요일 날 1월 1일이 들었다고 간주를 해봐. 그러면 1월 1일, 1월 2일이 되는 거지. 이틀밖에 없어. 그 전에는 5일이야. 그럼 이거를 과연 새해의 주로 간주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야. 이거를 전해의 마지막 주로 간주를 하는 거지. 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전해의 여기.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즉 1월 1일이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위치할 경우는 해당 주가 해당 연도의 첫 번째 주, 즉 W1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속해버리면 해당 연도의 날은 7분의 3부터 7분의 1밖에 안 들어있게 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주를 직전 연도의 마지막 주, 즉 52번째 주나 53번째 주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주를 해당 연도의 첫 번째 주 W1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지. 이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1월 1일이 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보시면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2년 봅시다. 1월 1일이 어디야? 토요일에 꼈어. 그럼 봐봐. 이거 25일부터 31일까지의 무려 6일은 2021년에 그죠? 2021년에 주인 거지. 정확히 여기서 끝나겠네요. 월요일부터니까. 그지? 이 5일이 2021년의 여길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어떻게 돼? 2022년의 시작이긴 한데 여기는 5일이나 있고 여기는 이틀밖에 없지.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요 2일까지의 일요일은 2021년의 마지막 주로 간주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이긴 한데 2021년의 마지막 주인 52번째 주에 토요일이니까 6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2021년의 52번째 주잖아. 1월 2일까지가. 그럼 이거는 2021년에 W52 쓰고 7. 일요일이니까 7을 쓰는 거지. 즉 22년 1월 2일이지만 2021년 52번째 주에 7번째 날로 간주를 해서 표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요때부터가 비로소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그냥 2022년의 여길로 구성이 돼 있잖아.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주야. 그래서 2022년 1월 3일이 2022년 첫 번째 주에 월요일이니까 1을 할당시킨 거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잘못 설명한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끊는 겁니다. 0별로. 그래서 이 2024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아예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 월요일.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 주는 그냥 2024년의 첫 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2024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2024년의 첫 번째 주에 월요일이니까 1이 되는 거고, 내년 볼까요? 내년 1월 1일은 어때? 수요일에 들어가 있거든. 1월 1일이. 그러면 어떻게 돼? 월화 이틀만 전해의 여길이고 수목금토일 무려 5일은 뭡니까? 2025년의 여길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는 뭐로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야? 2025년의 첫 주로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25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2025년의 첫 주이면서 1월 1일이 수요일이니까 위크데이 3을 부여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크데이트 주일자 표기 시스템의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재밌는데. 이렇게 역법의 어떤 유형 분류에 대해서 요 기호체계, 어떤 일방적 기호체계와 순환적 기호체계가 조합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역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은 요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의 기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온 주요 3대 기준이 있어. 이거는 천문학적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